반갑습니다. 남장TV 성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버규경 이야기 제4 말로만 죽은 아내. 옛날 한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고 늘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을 버리고 새 서방을 찾아가기 위해 이웃집 할머니에게 은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할머니는 다른 여자의 송장을 가져다 우리 방에 갖다 두고 남편이 돌아오거든 내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한 부인은 집을 나갔고 이웃집 할머니는 그녀의 남편이 없는 틈을 타 한 여인의 송장을 방 안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소. 남편은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곧장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 송장을 붙들고 슬피 울면서 아주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부은 뒤 시체를 태워 뼈를 주머니에 담아 밤낮으로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새 서방에게 달려갔으나 얼마 뒤 그가 싫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은 슬픈 표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소. 그런데 그대는 무슨 근거로 내 아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요? 그의 아내는 2번, 3번 거듭해서 말했지만 남편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아주 예쁘게 생겼지만 애욕으로 인해 남편을 배신하고 애간 남자와 정을 통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 같이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자에게서 실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 남편의 집으로 돌아와 같이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유추해 보면 아내는 어릴 적부터 잘생긴 미모 때문에 지나치게 귀여움을 받고 잘하건 못하건 다 잘했다고 이리 칭찬하면서 자기 위주로 자란 결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누려야 하고 또 내가 즐겨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절제를 하고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현실 또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살다가 실정이 난다고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욕망들이 부질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정을 통한 애간 남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남편까지 버리고 그에게 갔겠습니까? 아마 그 남자와 살면 무척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실정을 느끼고 맙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른 애욕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었으며 일시적인 감정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욕망이 강하게 불타오르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 판단 능력이 상실됨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안다면 탐욕이 일어날 적에 이미 자신이 어리석음에 떨어진 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 같지만 탐욕과 이성 간의 심한 갈등이 유발되어 저절로 마음을 관하고 있는 상태가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탐욕의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고비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지혜로운 삶이 또 불행해지지 않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순진한 사람이죠.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쪽 편만 드는 결과,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되지 결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할머니의 말만 듣고 아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의 시체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그 충격 때문에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내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두 사람의 말을 모두 들어보고 차분하게 일의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수습해야 합니다. 돌아온 아내를 받아주고 말고는 다음에 결정하더라도 우선 진실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양쪽 말을 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평생 모르는 여자의 유골만 껴안고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왜 그쪽 말만 듣고 그쪽 말에 기준을 해서 판단을 내리고 또 과거의 일에 자기의 경험에 집착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경우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 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판단하고 상대편에게 덮어씌우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쪽 말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입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공격하고도 자기가 잘못인 줄도 모르고 옳은 일인 줄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여 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한 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참조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노나 여타 다른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마음이 안정될 때 그때 판단을 내려야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지지만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며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길 빌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